예, 수험생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기본서 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5페이지 16 가산세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제 강의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올해 2021년도부터요, 폐지될 예정이었어요. 가산금이 폐지되고,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종전의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가산금, 요걸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여기 이제 도입될 예정. 그러니까 가산금 규정이 폐지가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이제 신설되는 요것이, 요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했다가 요것이 최근에 갑자기 지자체가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가, 시스템 정비가 안 됐는지, 세금을 징수하려면 시스템이 징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건지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2022년, 그것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갑자기 시행 시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이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가산금 폐지에 관한 것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련해서 강의를 제가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메일 정리 노트를 다운받으시면, 첨부된 메일 정리 노트를 다운받으시면 거기 앞에 제가 핵심 요약,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거, 또 요 통합된 것에 대한 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요 내용 비교, 이런 것들 어떤 건지 핵심 요약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를 다운받아서 그 핵심 요약 내용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셔도 되고요. 제 다음 카페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관한 내용이 핵심 요약 정리됐다는 거,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자, 35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또 한번 쭉 복습해보고 우리 오늘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처음에 세법 초심자들은 자, 용어가 낯설고 세금들 잘 모르는 세금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조세 총론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에 강론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중에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조세 총론. 근데 이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의 의미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조세의 특징에서 여러분이 꼭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랬을 때,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허용되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죠. 허용되는 세금을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물납은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허용이 됩니다. 자, 분할 납부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5개 주요 세금들의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면 O 아니면 X로요. 자, 취득세는 물납 X입니다. 분할 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X입니다. 분할 납부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물납 O,
분할납부 O.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X죠? 분할납부 O입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납부 O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세에서 우리가 상속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그런 국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요 용어도 익히고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성격, 특징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조세 분류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조세 분류에서 시험은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세 분류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럴 때 조세 분류요.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관세 시험과 관계없고 내국세 우리 시험 범위인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특별시, 광역시도, 줄여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인데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이름이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요? 등록면허세요.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재산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리다고 그랬어요?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자, 그래서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 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이건 뭐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는 7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주체는 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 분할납 허용 여부하고 이런 것들 꼭 지금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국세와 지방세 세금들을 처음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다 알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요, 잠깐만요. 다만 국세지방세는 여러분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고,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된다는 거.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랬으면 국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떤 내용 물어볼 때 국세만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는데,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요거 뭐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말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근데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 돈 내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 뭐다? 간접세. 어떤 게 그 대표적인 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카드 쫙 긁었을 때 매출전표 보시면 세금 부담을 여러분이 했잖아요. 납세자는 그 재화나 용역을 여러분한테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자,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이 보통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목적세 종류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라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5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교교농, 지,
찌찌 이렇게 배웠잖아요. 교교농 찌찌, 교육세, 교통연주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이름이 올해 세분화됐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데,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는. 근데 얘는 별명 하나 제가 붙여드렸는데요. 얘 별명 뭐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기 때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다. 재산세 나와 있으면 의뢰 얘도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납, 분할납품만 빼놓고요. 자,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하고,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냥 몇몇 특징 살짝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소방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목 이름이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 2021년 올해부터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우리가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눴습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예요. 근데 종량세,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건수과세 주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편하게 보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했는데,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들이에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인데, 교육세가 독립세,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들이 우리 부동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주세나 개별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리라고 그랬죠? 뉘집 자식입니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인데, 얘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뉘집자식이냐? 얘는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5개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법에 정해진 부가세 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달달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 취득세 그냥 대충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강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또 볼 거니까.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자, 재산세 부가세목은 우리가 오늘 이번 순환에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재산세는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농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대충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얘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얘는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라고 아까 봤는데, 얘는 부가세였었어요. 옛날에는 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얘가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문제에서 얘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내실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했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밑반찬 같은 그런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5개 주시면 어떤 세금들이 다 직접세고, 납세무자 담세자 일치하는 직접세고, 보통세,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얘네들 독립세고, 독자적으로 부과한 독립세고, 또 그 다음에 종가세라고 했습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세율은 종가세일 때는 일정한 비율로 정율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 자, 그래서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조세의 성격,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을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시험 문제.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그럴 때, 자, 일단은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을 딱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가지 상식입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산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따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그어져 있는 것들은 취득시,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된 애들인데 따로 그래서 동시 부과된 애들을 공부한 다음에 합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부가 되는 세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 보유, 양도 있을 때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고 했어요. 상상하면서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취득과 양도시에 부과되는데 원칙적으로 통설적 견해가. 근데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 자, 취득, 보유, 양도 다 낀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에?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키도 읽어드렸습니다. 자, 징수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우리 징수 방법 이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징수 방법을 머릿속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그려져 있으면 뒤에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중에 여기서는 잘 이해 안 됐어도 나중에 강론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 아직은 뒤에 강론을 못 배워가지고 처음 초심자들은 와닿지가 않는데요. 나중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강론을 보고 다시 보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징수 방법이요.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입니다.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과표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주고,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조세가 있다고 그랬죠. 또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요, 과세 주체에게, 과세 관청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이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세 학자들이. 자,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자,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이걸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떤 때는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뭐고요? 가산세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납세 고지서요. 이 고지서를 잘 보세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가 될 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고지서가 날라올 때 미납부하면 그러면 뭐고요?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 가산세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는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40, 20, 10%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기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부터 60일이요. 하루 딱 지나면 신고기한 내 하루만 딱 지나서 그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더라도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놔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한계 가산세인데요.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이 이게 이제 원래는 2021년 올해부터 제가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가산금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핵심 내용 요약 정리 메일 정리 노트에 제가 이번에는 문제만 올린 게 아니라 같이 핵심 요약 올려져 있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가산금이요. 가산금 얘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징수하는 건데 지방세는 가산금인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여러분, 자,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세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수험생들이 다른 데서 보니까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 헷갈려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걸 헷갈려하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 진짜. 똑바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국세 지방세를 다 통일해가지고 가산금 폐지할 거면 똑같이 폐지해서 딱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세와 국세가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이미 국세는 가산금과 종전의 이 가산금과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산금, 어떤 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산금이고 어떤 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헷갈린다고 국민들이 이것을 통합했다는 건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수험생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더 헷갈리게. 그리고 통일하려면 쫙 같이 통일해버리지. 지방세와 국세가 이게 국세는 이미 2020년 작년부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요거를 두 개를 통합해서 이미 신설이 되는데 자, 도입이 되는데 지방세는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결론 이따가 이제 핵심 대충 알아듣고 핵심적인 내용만 결론만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올해 뭐 그 법령은 이미 이제 삭제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인데 올해까지만 있는 건데 출제자가 가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다시요,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했는데 불성실하면 가산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2차적으로 누가요?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을 하죠.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있죠. 다시 세금을 계산한 것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면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가산세 20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낼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지를 받습니까?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이 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보세요. 여기 이 가산세는 있잖아요. 여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징수 순서상 흐름상 보세요. 저기 앞에 가산세예요. 앞에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이게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서상, 징수 순서상.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정되지만 가산세부터는 이제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등등이 신고납부라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등록면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또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오면 친구 따라 나와야죠.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요. 그때그때 다르고요. 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고, 근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이런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여러분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징수의 예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징수 방법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제가 가산금만 좀 강조해서 지금 다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고지서 발부 징수하는데 납부에 있는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요. 자,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고. 자, 그러면 교재, 요거 좀 더 제가 한번 볼게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의 예를 꼭 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신고납부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고납부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종부세도 거기서 날라온 곳이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정부과세 방식은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합니다. 정부부가 가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특별징수, 원천징수 배웠어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또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잖아요. 자, 지방세에서 징수할 때 징수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설명드렸고. 등록면허세는 원래 신고납부인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 일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징수 방법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자, 우리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몸 운동 한번 합니다. 하시고 정식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길게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어깨도 돌리시고 계신 곳에서.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가산금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요거 가산세, 가산금을 제가 먼저 설명을 쭉 한번 드리고 보는 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산세에 관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먼저요,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원래는 지방세로 일단 지방세 기본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 내용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원래는 가산세입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는 학자들이 그래요. 얘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가산세는 근데 조세에 있잖아요. 포함을 시켜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이쪽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가산세 20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아까 징수 순서상 여기 보세요. 뒤에 나온 이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종류. 보시면 가산세 종류를 봅니다. 먼저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사실은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기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인데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래 놓고 이제 깔아 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미납부한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그 금액에 요 금액에다가 0.02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인데 이게 현재 0.025%입니다. 10만 분의 25, 0.025%, 10만 분의 25.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미납 일수를 곱해요. 30일이면 30, 25일이면 25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가산세요.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불성 실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자,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로 요거 세목 이름만 바뀌었어요.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하고는 달라요.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가산금 규정이 통합된 거고 이거는 통합된 게 아니에요. 지방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냥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명칭만 바꿨어요. 올해부터. 아, 진짜 왜 그렇게 한 번에 바꾸려면 다 바꾸고 바꾸려지 않으려면 안 바꿔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 자,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요 똑같아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고 1일 0.025%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산세를 소개해드렸고 이제 가산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을 소개합니다. 자, 보시면 가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은 이건 말하자면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지방세만 적용되니까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납부불성시 가산세와 통합해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방세만 적용됩니다. 가산금은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 가산금은 특징이 얘는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있잖아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 발부돼서 징수할 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에요.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얘는 그때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연체이자적 성격이 있다고 하고 그럴 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하고 달라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체적 성격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요. 가산금 특징 소개해드렸고 종류를 보겠습니다. 가산금은 종류를 보시면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자,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줘요.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 가산금은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체납세액의 3% 깝니다. 자, 체납세액 3% 깔아놓고 계속 안 되면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몇 프로씩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고주소에 납세 고주소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었어요. 7월 30일 하루 딱 지났다 8월 1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버티면 납기 후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0.75%씩 1만 분의 75요. 0.75%씩 중가상금이 적용돼요. 네. 자, 0.75%씩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요. 60개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1년 12달로 하면 60개월 5년까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0.75% 곱하기 60이니까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 중가산금 적용할 때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은요. 이건 체납한 지방세가 이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30만 원 이상부터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뭐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 달씩 중가상금 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 규정, 요 규정이 이제 폐지되려고 했다가 납부정가산세로 통합되려고 했다가 통합이 안 됐단 말이죠. 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이 우리 기본수에는 가산금 폐지로 해가지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가산금 규정 요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메일 정리 노트에 핵심 요약 정리 되어 있고 제 다음 카페 학습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 건데요. 교재를 한번 볼 건데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16 가산세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는데 다만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 얘기인데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지방세는 지방세만 해당되는 건데 단서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방세만 해당되는 거지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음에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산세는 아까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는데 특징을 보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금은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국가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오로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고요. 자, 가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배시려. 아까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했잖아요. 12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징수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이 어떤가 하면 쭉 밑줄을 그으세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 쫙이요.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이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 얼마 내라고 보냈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는. 자, 다만 또 밑줄이 여러분들 교재 거기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한다 바꾸겠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이고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산세 구분 그래가지고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종전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자,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같은 애들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요. 종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지방세도 명칭만 바뀌었어요.
자, 국세 납부지원가산세와는 달라요. 그래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로 10만 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고 1일 0.02%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납부지원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가산 종전에 이것은 종전의 가산세와, 자 보세요. 종전에 이것은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종전의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자 보세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종전의 가산금 3% 정도 되던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한 거예요. 이걸 통합한 겁니다. 1일 0.02% 적용되던 거. 이것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이게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일 0.02% 요거는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거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제 3% 적용됩니다. 이 3%라는 것은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니까. 가산금이라는 게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세 고지서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과 2를 합한 게 납부지원 가산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동그라미 1과 2를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아까 지방세 가산금은 끝까지 버티면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적용됐었어요? 60개월. 얘는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 5년까지요. 1년 12달로 하면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네. 자,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얘는 5년까지. 자, 체납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 무슨 얘기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했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납부지원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목별 가산세인데, 여러분들, 자, 일단 가산금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목별 가산세를 쭉 한 번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납부지원가산세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목별로 쭉 한 번 다 보고, 그 다음에 다 종합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그걸 또 다음 시간까지 쭉 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자,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하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으로 딱 지나면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요. 자, 그 다음에 국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자, 폐지가 안 되고 이제 올해 또 시행이 되는 건데, 가산금 규정. 자, 고지서가 발부될 때, 그러니까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3% 가산금 깔고 1일 0.02%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따가 뒤에 다음 시간에 다 비교가 돼요. 근데 국세, 자, 그런데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 전에 미납부한다. 재산세 같은 애들. 그러면 자,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의 종류,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납부기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3% 일단 깔고 일반 가산금, 그리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정도입니다. 1만 불에 75.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얘는 60개월까지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국세 납부지원가산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부터 납부지원가산세 적용했고, 자 지방세는 그런데 국세는 이렇게 국세는 그런데 납부지원가산세,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따가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이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핵심 요약정이 나오고 뒤에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이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먼저 보세요. 지방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 지방세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요거 1일 0.025% 적용됩니다. 자 근데요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도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이따 이제 다 뒤에 나오지만,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자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국세도 40%, 20%, 그 다음에 10% 깔고 1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국세도 1일 0.02%. 자 그 다음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 과세하는 보통징수나 정부부가 과세하는 조세 있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발부되는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얘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된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이 3% 깔고 그 다음에 얘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가 적용되고 0.75% 정도 월별로 0.75%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요. 그러니까 60개월에 한해서만 60개월에 한해서 이거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괜히 구석으로 와가지고 자 60개월까지. 그 다음에 국세는 이따 또 나와요. 이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PPT로도.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자 메일 정리 노트 핵심 요약 돼 있습니다. 자 국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가 발부될 때 국세는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국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일단 3% 깔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국세도 납부지연 가산세 3% 깔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5%요. 끝까지 버티면 이거 5년까지만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똑같이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이제 가산금 적용되는데 3%. 이건 똑같아요. 국세도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3%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월별로 0.75%. 근데 국세는 일별로 0.02%입니다.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사실은 이게 0.025% 곱하기 30 하면 0.75%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같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국세는 하여튼 일별로 0.02%. 자, 지방세는 월별로 0.02% 이런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얘는 60개월까지, 얘 5년까지. 결국 같은 거잖아요. 60개월, 5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 자, 봅니다. 같은 점.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지방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일반가산금, 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 중과상금. 자,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3% 깔고 일별로 0.02% 이렇게 정도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징수가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이제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조를 소개했는데 완벽하게 와닿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강론 다 보고 또 한 번 배우면 다 그때는 들어와요, 눈에.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비교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 핵심 요약 정리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양가로 3번 지방세 가산세부터 쭉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